자, 그리고 두 번째 20률이라는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20률. 20률이란 영어로 그 2차 곡선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참고로만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포물선의 정의를 확장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은 이해하기 더 쉬울 거예요. 준선까지의 거리가 있죠. 준선까지의 거리가 있고 그게 이제 다시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포물선이 타원과 쌍곡선의 경계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포물선이 타원과 쌍곡선의 경계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놓으면 이걸 만족한 애들이 뭐야? 바로 포물선이다가 된 거죠. 포물선이다가 됐는데, 그럼 이렇게 설명해도 되지만 얘를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정의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준선까지의 거리가 뭐라고요? x 더하기 p 절대값이다 라고 하고, 초점까지의 거리를 x-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2라고 하나 써보는 거죠. 2라고 하나 써봐요. 2라고 써봐요. 이렇게 쓰고 나면 2가 1일 때가 바로 포물선이 된다라는 것들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둘 다 이 비율로 구했을 때.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어떻게 풀었었어요? 여태까지 포물선의 식 유도할 때 어떻게 풀었어? 요 2 없을 때니까 양쪽에 절대값 하나 있고 루트 하나 있고 뭐 하고 싶어져? 제곱하고 싶어지잖아요. 제곱해서 여태까지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를 그냥 미지수로 놓고 한번 제곱해서 문제를 봅시다. 이 제곱을 해주시면 x 더하기 p의 제곱이 만들어지고 얘가 x-p의 제곱에서 y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좀 꼬로 예쁘게 좀 바꿔주시면 1-2 제곱에 x 제곱이 하나 나오게 돼요. 맞습니까? 그럼 다시 마이너스 2p로 묶었을 때 여기는 원래 2px로 묶었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2px죠. 그럼 여기 더하기 2px인데 이 제곱이 붙어서 뒤로 빠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2 제곱이 붙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p제곱에서 1 마이너스 2 제곱을 빼주시고 더하기 y 제곱은 0, 이렇게 만들어진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재밌었던 게 2가 1이면 어떻게 된다고? 2가 1이면 당연히 이게 사라지니까 y 제곱은 1차항꼴로 만들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포물선이 되는 거죠. 아,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 이것도 양이고 이것도 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는 0 이상이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겠죠. 알겠죠? 2가 음수인 경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2가 1일 때 이렇게 됐었어. 근데 만약에 2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2가 1보다 크면 여기가 무슨 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죠. 2가 1보다 크면 음수가 나오죠. 음수와 앞에 양수가 붙었어. 그럼 무슨 곡선? 쌍곡선이 된다고. y제곱이랑 x제곱, x제곱 앞에는 음수가 붙고 y제곱 앞에는 양수가 붙었잖아. 그럼 뭐가 된다고? 쌍곡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쌍곡선이 되고요. 다시 말하면 2가 1보다 작을 때는 거꾸로 타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2가 1보다 작으면 타원이 되게 돼요. 이거 이해 가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 좀 와닿을 것 같은데 2가 2분의 1인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선까지의 거리가 더 긴 거야. 여기다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준선까지 거리가 2배, 초점까지 거리가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준선이 있었다고 치고요. 여기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요. 똑같으면 포물선이 만들어진다는 걸 배웠는데 초점까지의 거리가 어떻다고? 더 짧아야 되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2대 1의 비율로 요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다시 여기도 요렇게 가르면 3등분을 해가지고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요렇게 곡선을 만들면 얘가 재밌는 게 여기 뭐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타원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지더라도 여기까지 거리랑 똑같이 여기까지 거리가 1대 2대 1이 되는 그런 자리가 있겠죠. 그럼 여기 끝점을 하는 요렇게 생긴 타원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 점과 요 선과 사이에 1대 2, 그냥 똑같이 2대 1, 그죠? 그렇게 돼서 그 점을 쭉 이어주는 거니까 옛날에 비슷한 개념으로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지름으로 생기는 원을 누구의 원이라고 했었지? 어렸을 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거랑 비슷하게 얘는 선까지의 거리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 타원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1보다 크면 뭐라고? 쌍곡선. 1보다 작으면 뭐라고? 타원. 그럼 1이면 경계선이니까 포물선. 그러다 작아지다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냐면 2가 0인 경우. 그러니까 0인 경우도 있는데 2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쌤 0이면? 이게 지워져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초점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점은 뭐만 있어? 딱 초점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거 뭐라고 생각하냐면 반지름이 0인 원이라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0 넣어보세요.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x제곱은 y제곱이 나오는 거죠. 물론 나머지가 다 지워지면서 어떻게 돼버려? 다시 뭐 0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점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걔도 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가 0일 때는 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가 0이라는 건 뭐야? 원은 어디에도 그 원의 모양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20률. 원이 돌아가는 그 율과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은 그냥 원 그대로니까 0. 알겠죠? 1은 포물선은 원처럼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20률을 정의하기도 하는데 사실 20률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뭘 기억할 건 없고 만약에 20률 같은 내용들이 나오면 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으니까 계산하면 끝이다 라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어려울 내용들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가 된다. 여기 20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곡선에 대해서 공부하실 게 많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애매한 파트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2차 곡선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알 게 진짜 많아요. 다시 수능에 나오거나 교육과정에 나오는 거는 2차 곡선의 핵심 정의와 아주 기본적인 성질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수능을 다 맞고 싶은 거면 그것만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2차 곡선 문제들 중에 변별력 있는 문제가 없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나와봤자 정의랑 기본적인 성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논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게 원뿔 곡선이라는 측면, 20률이라는 측면, 반사라는 측면, 혹은 작도라는 측면까지 약간 확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를 공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가 다가 아니라 사실 2차 곡선이 그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야릇한 성질들이 진짜 졸라 많아요. 알겠죠? 근데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거지. 그건 수학 전공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버리시면 돼요. 그 내용은 뭐야? 수능에도 도움이 안 되고 논술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2차 곡선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으시면 그냥 공부해보는 건데 도대체 수험생한테 그런 호기심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